네, 반갑습니다. 네, 뉴스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사례 세션 사회를 맡은 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이현우입니다. 저희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올해 20개 스타트업과 함께 이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 곳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어주신 스타트업 대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그 빌리지 베이비 이정윤 대표님. 네, 다음으로 리튼 테크놀로지 유영준 CEO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 앙코르 커리어 이소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우선 그 각자 본인과 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저희가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정윤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차별로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베이비빌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올해 9월에 출시한 일본까지 총 5개의 언어로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100만 명 정도 되는 부모님들이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네, 굉장히 좀 활성화된 육아 정보 서비스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다음으로는 유영준 CEO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포털 리튼을 운영하고 있고 리튼 현재 170만 명 넘는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계시면서 우리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전반적인 시장의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AI 포털이라는 말이 참 되게 원대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소영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현역 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국 앙코르 커리어의 이소영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노인정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시니어 산업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니어 관련한 뉴스 수집을 했고요. 지금 한 8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 앙코르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설립을 해서 지금은 시니어의 일거리, 일자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평생 현역 아침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니어들의 재교육 커뮤니티인 생활 멘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니어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향후 수요도 점점 커질 것 같고요. 이제 꼭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또 서비스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마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것이 이 뉴스 빅데이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서비스들을 개발했는가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자사에서 하고 계시는 그 서비스 소개와 함께 빅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저희한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빌리지 베이비 이정현 대표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주차별로 엄마 아빠들한테 필요한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엄마 아빠들이 저희 앱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아기가 귀여워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다마고찌에서 그 아기를 키웠던 것처럼 이제 임신을 한 순간부터 이제 내 뱃속에 수정란이 떠다니는 게 이제 저희 앱에 시각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각화된 아이를 키워 나가다 보면 주차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엄마 아빠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애가 귀여워서 다운받았는데 보다 보니까 이 앱 생각보다 유용한데 하면서 이제 지우지 못하고 계속 아기를 낳고 3세, 4세까지도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유저들에게 주차별 육아 정보를 좀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깨달은 점은 항상 저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나 그 성장 곡선의 변곡점들은 항상 저희가 컨텐츠를 잘 썼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로 치면 이제 특종 보도 이런 걸 하면 그 언론사의 트래픽이 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앱에서 특종 보도를 하면 트래픽이 늘더라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약간 그 뉴스를 다루는 업과 되게 비슷한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이슈가 터졌다, 뭐 예를 들어 정부에서 뭐 코로나 백신을 이제 임산부도 맞으세요라고 발표를 하면 어디 가서 맞아야 되는지, 외국에선 몇 명이나 맞아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엄마들이 궁금해할 텐데, 그런 걸 가장 먼저 끝판왕으로 잘 정리하는 게 이제 현재는 한국에서 베이비빌리가 맡고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가 있어서 커뮤니티에서 엄마 아빠들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자기들이 궁금한 것들을 키워드로서 저희 앱에서 텍스트화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그 페인 포인트는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적합
적합한 정보를 가장 올바른 타겟에게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유행하는 추천 알고리즘은 다 써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모그래픽 기준으로도 나눠보고 뭐 쌍둥이 엄마, 아들 엄마에게는 이 정보가 통하더라 이렇게도 이제 묶어보고 이제 되게 다양한 이제 필터링을 기반으로 추천을 해왔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페인 포인트는 오들 특종이라는 건 시의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적절하게 가장 먼저 핫한 키워드들을 어떻게 선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업을 알게 돼서 뉴스 API를 좀 받아보자. 특종의 끝판왕은 뉴스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의 접근법은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뉴스 API로 이제 기간을 지정해서 뭐 최근 일주일, 최근 한 달, 최근 3개월 이 기간 동안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오는지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작성하고 이제 추천을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여름, 가을 이렇게 시즌별로 뭐 최근에는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유행을 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기를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아데노 바이러스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뉴스 API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워드를 추출을 했을 때 뭐 아데노라는 게 있길래 이게 화장품인가? 제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잘 모르는 키워드들마저 이 뉴스 API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아데노 키워드가 올라오니까 어린이집 갔을 때 잘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소개 컨텐츠로 아데노를 소개하고 그랬을 때 이제 푸시 오픈율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역시 이 특종의 키워드들을 얻는 건 뉴스 API가 짱이구나. 뭐 이런 후기가 저희가 있었고요. 조금 더 지표적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저희의 되게 큰 장점은 푸시 오픈율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이제 컨텐츠들을 보냈을 때 이제 이 그래프에서 파란 선이 푸시 발송 횟수 그리고 이제 오렌지 선이 이제 푸시의 오픈율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푸시를 이제 앱에서 알림을 많이 보내면 덜 열잖아요. 맨날 오니까 소중함을 몰라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뉴스 API를 쓰면서 푸시 발송 횟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픈율이 평균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시의적절한 주제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KPI는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되게 보람찬 지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 뉴스 API를 활용해서 이제 콘텐츠의 적합성을 더 높여가고 이용 성과도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 다음으로는 유영준 CEO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튼 팀이 이 빅데이터 AP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팀은 이제 법인 설립된 지 3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 팀이고요. 그 과정에서 빠르게 가능성들을 인정받아서 또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었고 좋은 제품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생성 AI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기술 자체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잇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전환의 혁명이다라고 바라봤고요. 인터넷 시절에 저희의 첫 화면이 검색 포털이었고 모바일이 등장했을 때 메신저가 저희의 첫 화면이었다면 이제 AI 시대 첫 화면 리튼이 하고자 많은 도전과 실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튼의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대화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잘하면 그 뉴스 API를 잘 활용하면 사용자들에게 더 큰 시너지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 생성 AI 시대에 사람들의 일상이 굉장히 많은 순간들로 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쁜 순간, 또 재밌는 순간, 또는 번거로운 순간, 누가 대신해 줬으면 하는 귀찮은 순간까지 함께 있는데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나 번거로운 순간들을 AI가 대신해 주는 그런 AI 에이전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그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일리 경제 리포트라는 에이전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을 설정하고 연령대나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주로 듣고자 하는 또 영역에 더 깊은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매일 아침 9시마다 데일리 경제 리포트로 리튼에서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보를 딱 추려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직접 제가 원하는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을 어필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데일리 경제 리포트 외에 데일리 키워드 리포트라는 제가 원하는 키워드가 걸리는
아티클들이나 아니면 기사들을 스크랩해주는 에이전트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서도 그 리튼을 써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실제로 써보면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쓰기 좀 굉장히 편하게 이제 프롬프트 허브 기능이라고 해서 각종 카테고리별로 쓸만한 프롬프트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좀 맞춤형 친화형 서비스를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는 이소영 대표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뉴스 빅데이터를 큐레이션이라는 단순하고 조금은 직접적인 곳에 활용을 했습니다. 네, 직접적인 곳에 활용을 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큐레이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내가 인터넷에 정보가 많은 건 알겠는데 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직접 일자리 정보 찾아드리고 뭐 교육 같은 것들 찾아드리고 전직에 성공한 분들 인터뷰 기사 같은 것들을 찾아드리다 보니 지금의 평생 현역 아침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수동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번 비카인즈를 통해서 부분 자동화 시켰습니다. 사전에 설정해 놓은 키워드 들의 뉴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저희 서버로 하루에 4번씩 수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사가 아침 뉴스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적합한 기사들만을 골라서 저희가 따로 라벨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적합한 기사가 조금의 데이터화가 되면 앞으로는 큐레이션 자체를 인간이 아닌 기술에게 맡기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수요가 높은 직업군이라든지 지역별로 고용 트렌드 등을 확인을 해서 시니어의 정보, 시니어들의 재교육을 제안하고 기획하는 데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니어 정보 같은 경우들은 정부 정책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에 저희 또 뉴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주고 계셨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3, 4 모두 이제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맞춤형 그리고 또 기능을 고도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 많이 좀 잘 활용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제 지금까지는 뉴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주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 써 보시니까 이게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장점은 이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생성형 AI가 또 굉장히 또 관심사인데요. 뉴스 빅데이터와 생성형 AI가 만났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정현 대표님. 네. 그 단순히 이제 API만 받아서 사용을 하면 사실은 이제 그걸 분석하는 건 저희가 엑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성형 챗GPT를 썼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 그냥 API를 받아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뭐 if, 뭐 아데노바이러스 카운트 함수 걸고 이제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 이제 워드맵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어떤 키워드들이 지금 이제 가장 인기가 있을까를 한 번에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생성형이 결국에는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기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영준 CEO님. 네. 네, 우선 좋은 기회로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어서 저는 모두를 위한 AI를 진짜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스는 하나의 뉴스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여러 뉴스들이 쌓이게 되면 정말 강력한 데이터 그리고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게 생성 AI와 함께 결합이 되면서 뉴스도 저는 생활 밀착형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생성 AI도 생활 밀착형으로 다가가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소영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고민이 됐던 게 있습니다. 정말 시니어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정보를 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전국에 있는 시니어의 최신 트렌드 고용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였는데요. 그 해답을 저희는 뉴스에서 찾았습니다. 네, 일자리 포털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그 시니어들의 경력 기반한 일자리 정보들을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추출해냈습니다. 이것이 이번 과제의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팸과 스미싱. 이것들을 신뢰성 낮은 정보들을 잘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 또 뉴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뉴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신속성, 객관성, 대중성을 저희의 서비스가 잘 맞물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뉴스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좀 방대한 정보 능력, 또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정리 능력, 또 이런 것들이 만나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서비스, 더욱더 고도화된 서비스가 개발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뉴스 빅데이터가 이제 언어 모델의 또 근간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 이제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나오신 스타트업들께서 좀 얼마나 다양한 혁신 시도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대표님들은 이제 향후 이제 기술적인 발전, 변화 이런 거에 대응해서 어떻게 자사의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정현 대표님. 네, 그 뉴스에서 이제 아까 너무 좋은 세 가지 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신속성 이제 이런 좋은 API를 이제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을 때 이제 저희가 가진 자원 중에서 커뮤니티를 이제 저희는 많이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 뉴스도 있지만 저희가 매일 실시간으로 엄마 아빠들이 저희에게 제공하는 그 활자 기반의 되게 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뉴스 API를 활용했던 것처럼 저희 커뮤니티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가장 신속하게 관심이 많은 주제는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컨텐츠를 써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영준 CEO님. 네. 네, 우선 이 생성 AI 기술 자체를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한 달 전에 저희 출시된 프롬프트허브도 그 같은 일환입니다. 프롬프트허브는 LLM을 모르는 분들도 어떻게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직접 요청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교육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생성 AI 모델을 요청을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더 잘 받아낼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고 또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AI 에이전트 기업으로서 우리 일상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 찾아 나가면서 데일리 경제 리포트나 데일리 키워드 리포트와 같은 에이전트들을 지속 만들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AI 플랫폼 포털로 더 진화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소영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국 앙코르 커리어는요 시니어 개개인별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는 AI 경력 전환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이력 데이터.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소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환경 요소 데이터를 저희는 뉴스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개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니어 특성에 맞는 앙코르 커리어 모델을 뉴스와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분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한 계획을 들었고요. 또 한 자리에 모이시기 또 힘드실 정도 지금 굉장히 또 바쁜 분들이라서 저희가 또 모인 김에 저희 플로어에서 혹시 지금 이제 대표님들께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조금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뒤에. 네. 네, 리튼 대표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데일리 리포트를 이제 제공하시고 있다고 그 얘기해 주셨는데 워낙 뭐 저희도 이제 언론제에 있다 보니까 워낙 많대서 뭐 뉴스레터 여러 가지로 전달을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뭐 관심도나 이런 거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리튼 같은 경우는 데일리 리포트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데일리 경제 리포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적용돼서 제가 원하는 정보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좋은 피드백들을 받게 되었고요. 실제로 수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께서 사용해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받은 정보가 좀 원하지 않았던 정보라면 리튼 채팅창에 바로 내일은 이 정보 말고 이러이러한 정보를 더 가져다 줘라고 하면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도 아침 9시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경제 리포트가 매일 아침 9시에 발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또 질문. 참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튼 대표를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리튼은 앞으로 우리나라 이 분야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텐데
앞으로 리턴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또 한국의 미래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같이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리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AI 선도 기업들이 이 생성 AI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다고 생각하고요. 리튼이 만들고자 하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이 뷰 자체는 저희는 기차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선로가 깔려야 되고 또 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울역과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리튼은 이 생성 AI 시장에서 누구나 쉽게 무료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저 리튼에 대해서 다들 좀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다른 두 대표님께 제가 그럼 질문을 조금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뉴스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 서비스도 고도화하고 생산성도 높였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역으로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시면서 좀 어려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조금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겠다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조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정현 대표님 혹시 그런 부분 있으셨나요? 저희가 그 키워드들도 올라오고 검색량도 많은데 우리 앱에 적합하지 않은 컨텐츠는 또 그닥 안 열리네. 이제 뭐 이런 거는 깨달았었던 적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꽃놀이, 가을, 겨울 됐을 때 이제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축제 관련해서 키워드들이 막 뉴스 API에서 올라오길래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아이와 가기 좋은 곳들을 정리해서 이제 공유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뉴스들이 잘 정리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베이비빌리에서 정리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끝판왕 컨텐츠가 워낙 세상에 많았던 거 아닐까 뭐 이런 판단은 했었고요. 네, 그럼 이소영 대표님도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기술의 아쉬운 점이고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 자체의 미션이 평생 현역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 되자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평생 현역을 넣었더니 경제 기사가 아니고 스포츠 기사가 엄청 뜨는 거예요. 그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현역으로 은퇴한다 뭐 이런 기사가 떠서 이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이제 세션은 이걸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못다 하신 말씀은 좀 끝나고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생성형 AI 시대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제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이제 기술이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도 잘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기술도 좀 잘 개발을 해주셔야 되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또 잘 발굴해야 이 사업이 또 지속 가능할 거고 이렇게 과제가 많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개별 스타트업이나 언론사들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거고요.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좀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좀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 지원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청중 여러분 늦게까지 말씀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